네, 조상전화 목요일에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LOT 백큐ම්,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7,400원에 20%입니다. 지난달 내내 좀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달에도 시청자님. 네, 한 2개월 된 것 같은데, 불타기 한번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네. 또 계속 그냥 계단식으로 이탈하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신저가를 기록했는데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두 분 예,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LOT 백큐ම්. 두 분 다 중립두셨어요.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이미 추가 매수를 하신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어서 지금 이거를 다시 또 손절할 수도 없고 좀 더 기다려보면은 반등은 나올까요? 일단은 반등세가 나오는 거는 그렇게 저는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 하락세가 워낙 많이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락은 제한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리고 관련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된 이제 장비 그리고 태양광 쪽에 대한 수주 그리고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많이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 여러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각도가 떨어지는 데는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저는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관련해서 반도체 많이 빠진 부분 때문에 저는 중립을 드린 거지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어떠한 모멘텀을 가지고 탄력이 나오기에는 조금 이르지 않나.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더 빠진 것보다는 상방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더 이상의 비중 확대는 저는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추세를 돌리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좀 소요되는 거, 특히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올해는 좀 안 좋고 중국과 관련돼서 내년부터는 다시 나아질 수 있다는 얘기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땐 지금 이 시기에는 저는 일단 내가 투자 성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절반을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절반은 일단은 좀 옮겨 가시는 부분 아니면 현금 확보를 하고 시장이 좀 안정세가 되는 것을 좀 기다려 보시는 부분 아니면 내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더 이상의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한다면 좀 추세 돌림 현상을 기다려 본다라는 관점으로 비중 확대는 하지 않고 보유해 본다라는 이 두 가지의 선택지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전자의 선택지가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워낙 많이 밀려서 더 크게 빠지진 않겠지만은 추세가 전환될 것까지 보려면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고 좀 그리고 다양한 전략 만들어 드렸어요. 네, 시청자님. 저는 괜찮은데 그 실적 부진으로 빠지는 것 같은데 실적 부진이 그렇게 심한 줄은 몰랐어요. 네, 그러셨어요. 조금 먹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걸려가지고. 네, 오늘 알려드린 좀 전략 참고하시면서 다양하게 좀 전략 만드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LOT 백큐ම් 도와드려 봤고요.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셔가지고 연락 주셨을까요? 네, 현대 바이오랜드를 조금 갖고 있은 지 오래됐는데, 새 고가로 샀는데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싶어갖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7,010원에 15%입니다. 그때 한참 그 2달 전에 급등했을 때 좀 매수를 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네, 모르고 누가 좋다 하니까 얼른 샀어요. 네, 알겠습니다. 현대바이오랜드 그래도 오늘 좀 5% 급등이 나오긴 했는데 두 분과 함께 앞으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일단 중립 두셨고, 부정을 들어두셨습니다. 오늘 그래도 좀 긍정적인 레포트가 나와서 장 초반에 좀 급등을 하긴 했거든요. 근데 윗꼬리가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나을까요, 과장님? 그렇죠. 이제 워낙 이제 화장품 연료 사업 회사인데 화장품주는 굉장히 잘 가는데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원자재 관련 이제 원료 관련 기업에서 독보적인 1위라고 이제 관련 리포트가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리고 네슬레 이제 건기식
관련해서 매출 비중에서 한 30% 정도가 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는 있지만은 이 경우 주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볼 때 거래량이 없다는 측면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고, 물론 이게 우리가 흔히 뭐 애널리스트든 아니면은 뭐 여러 전문가든 종목을 세이즈할 때는 어느 정도 거래량이 실리고 주가적인 측면도 그런 게 유통 주익수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업 구조는 좀 나쁘지 않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화장품 사업이 계속 성장하는 사업이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원료 사업 같은 경우야 우리가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는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나 여러 화장품 중소기업 사업부에서도 화장품 산업을 키우기 위해서 특히 스타트업이나 이런 회사들에게도 지원을 계속 많이 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런 원료의 수익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좀 수익 구조에 대한 좀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영업이익률 자체가 일단 10%도 안 되는 상황이고, 물론 이번 1분기는 좀 잘 나오긴 했었지만은 그게 1분기 잘 나오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강하게 한 번씩 나오진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사업 구조 대비해서 주가를 어떻게 보면 사실 이게 흔히들 말하지만은 회사에서도 사실 주가 관리를 하는 측면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뭐 왜냐하면 IR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도 리포트를 많이 쓰는 측면도 있어야 되는데, 현대바이오랜드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수익 구조가 조금은 좀 아쉬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네슬레 같은 경우도 물론 워낙 이제 대형 기업에 대한 유통 사업을 맡고 있는 거는 정말 좋은 거긴 하겠지만은, 그만큼 건기식도 사실 워낙 이제 경쟁 회사들이 많이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우리가 네슬레로 인해서 영업하는 거는 조금 아쉬운 게 있고, 결국에는 그 원료 사업에서 얼마만큼 수익을 많이 쉐어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장품 사업들이 지금 영업이익률이 거의 20% 30% 넘어가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제 원료 사업 자체가 영업이익률이 10%가 안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마진 자체가 그만큼 크지 않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님, 네, 좀 궁금했던 부분이 좀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아니요, 저기요. 네. 그 추가 매수는 어떻게 할까 하고요. 추가 매수. 차라리 제가 봤을 때는 똑같은 화장품을 쓴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오늘 같이 실리콘투가 10% 빠졌으면은 저는 그쪽으로 성장력이 높은 회사들을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매수가가 7,010원이라면 보니까 최근에 이게 급등났다가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다면은, 글쎄요, 이게 현대바이오랜드가 반등을 크게 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실정은 제가 볼 때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뭐 권리를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이슈가 아니라면은 주가를 다시 반등하기는 탁기 있을 만한 이슈가 제가 볼 때는 아직 크게 눈에 안 보인다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안 하되, 만약에 주가가 반등이 나와서 한 6,000원 가격대에 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때는 조금 선전하는 것도 좀 반향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견 우리 시청자분 참고를 하시면서 좀 현명하게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현대바이오랜드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하나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2,200원에 10% 갖고 있어요. 그래도 매수가랑 별로 차이는 없긴 한데 그래도 꽤 오래 가지고 계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한 3년 정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올라오는데 어떻게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이럴 때 또 결정이 또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한화는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뭐 워낙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외국인 기관 매수가 대량 매수 들어오면서 좀 견고하게 올라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시세를 더 낼까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네, 일단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좀 더 올라갈 것이라고 보이고, 이번에 하나에서 특징적인 부분이 이제 하나에너지라고, 하나의 삼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에너지가 최근에 하나의 지분을 좀 더 추가적으로 획득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이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승계를 위한 작업이다라고 평가를 많이 받는데요. 일단 통상 그렇게 됐을 때 시장에서의 분위기가 좋지 않게 형성되는 경우도 많지만, 하나 같은 경우에는 김승용 회장을 필두로 해서 삼형제가 각자 맡은 분야에 있어서 일을 굉장히 잘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승계 구도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에
시장에서 판단을 했을 때는 오히려 하나가 핵심적인 사업부들이 이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구조를 잘 짜 나가고 있다라고 시장은 받아들인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 저항대는 확실히 32,000원 지금 매수하신 부분이 저항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돌파를 충분히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 다른 것보다도 지금 승계에 대한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지분 가치에 대한 것도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1,900원, 32,000원 돌파하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세는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34,000원 이상까지도 욕심을 내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 분위기가 약간 어수선하기 때문에 수익권에 도달을 하면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수익 챙겨 가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수가 부근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은 홀딩하다가 좀 수익권에 온다면 그때 수익을 챙겨보자라는 전략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나 도와드려봤고요.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 내 종목은 지금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3가지 방법 있습니다. 전화 02-2000-4919번,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도 지금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도와드릴게요. 2551님이신데 실리콘2 갖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44,000원, 비중은 40% 많이 들고 계시네요. 오늘 많이 내려갔는데 손절해야 될지 의견 알려주세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네, 지금 44,000원이면 현재가가 42,400원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화장품주가 뭐 사실 잘 오르다가 오늘도 다 같이 좀 많이 밀리긴 했거든요. 좀 들고 있으면은 매수가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또 실적 시즌 되면 이제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주가가 5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랐었죠. 그때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아마 1분기 때 아마 예상 컨센이 제가 봤을 때 대략 한 294억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140억 정도가 컨센이었어요. 왜냐하면 4분기 때 4분기랑 그리고 작년 한 3분기 때 150억, 140억 유지하다가 갑자기 올해 1분기 때 대략 한 3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나왔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 컨센보다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나오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실리콘2에 대한 이게 수익 구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계속 이제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고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거의 한 3배, 4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만큼 북미 시장의 화장품주들이 이제 성장하게 되면서 실리콘2에 대한 롤이 굉장히 중요했다가 최근에 주가가 빠졌던 거는 이제 아마존, K뷰티에서 이제 아마존이 그 유통 채널에 이 아마존 플랫폼에 화장품주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실리콘2의 역할은 줄어드는 거 아니야? 라는 오해가 계속 섞이는 측면이 있는데 오히려 아마존 플랫폼에서 우리나라 K뷰티가 더 성장하게 되면은 그래서 실리콘2는 오히려 더 좋다. 우리나라 K 화장품들이 본격적으로 해외 쪽에서 성장이 나오게 되면은 실리콘2의 유통 채널에 대한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시장에서는 계속 이런 팽팽한 의견이 나오고 있죠. 결국에는 이번 2분기 때 실적이 또 깜짝 서프가 나오게 되면은 분위기는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4월달, 5월달, 6월달에 북미 6월 첫째 주부터 아마 기억은 날 겁니다. 북미 수출액이 중국 수출액을 역전을 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아까 2분기 영업이익이 우리나라 섹터별로 다 안 좋다 했는데 이제 아마 화장품 본격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북미 비중이 굉장히 좋았다. 그럼 그게 그대로 어디로 가냐? 실리콘2의 실적으로 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한 번 저는 서프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44,000원은 좀 무리 없이 제가 볼 때는 돌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물론 시장은 이제 이게 55,000원이 넘을 거냐 아니면 1분기 수준대로 유지가 될 거냐 1분기 수준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향후에 그 아마존 플랫폼에 대한 우려는 조금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오히려 3, 4분기에도 북미 쪽에 대한 성장력이 더 커진다라고 가늠했을 때 실리콘2에 대한 실적 매출 성장률은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2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1440번님 폭염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롯데칠성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는 125,000원에 35%입니다. 보유해도 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 주셨어요. 비중이 꽤 있으신데 바닥권에서 좀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네,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거를 더 가져간다면 수익을 더 낼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시장이 좀 워낙 불확실하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수익을 챙겨봐야 될지 이 비중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크게
비중이 35%시기 때문에 비중에 대한 부분들 수익을 약간 챙기면서 보시는 건 좋겠지만 아직은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남아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2분기에 대해서는 이제 원재료 가격 때문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 하회할 수 있다는 전망치는 나오고 있지만 롯데칠성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새로 소주가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살구 맛이 나왔는데 굉장히 맛있기도 하고 국내에서 네. 인기를 끌어가고 있는데 지금 해외 수출까지 이번에 시작이 되면서 하반기에 매출 관련돼서 기대감이 충만히 좀 커져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시장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관련돼서 빨간불을 켜냈다는 거에도 물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부담감이 없는 가격대이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좀 의미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시청자님이 매수하신 가격대도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서 잘 샀다라고 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14만 5천 원 다시 한번 돌파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라는 전제 하에 일단 수익을 좀 챙겨 가시면서 비중을 줄여 나가시면서 남은 물량은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남겨두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비중 수익 일단 확보를 해 두시는 가운데 비중을 살짝 남겨두시고는 14만 5천 원 돌파 흐름까지도 한번 기대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또 수익을 보고 계시지만 좀 일부 비중은 좀 더 수익을 노려봐도 괜찮겠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자님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장에서 내 종목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 궁금하신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문자번호 이용하셔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다양한 전략 만들어 드릴 테니까 빠른 연락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영수님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이수페타시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2,000원에 15%. 며칠 전에 통화 한번 했습니다, 대표님하고. 지난번에 과장님과 상담하셨었죠, 시청자님. 그래서 현금은 한 80% 있는데 네. 언제 추가 매수해야 되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과장님께 또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언제 네. 추가 매수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하시는데 네. 언제 할까요? 내일 아침에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 꾸준히 이수페타시스는 사왔습니다. 이거는 SK하이닉스와 별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건 업황 자체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만큼 사실 뭐 이수페타시스도 한미 반도체와 함께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으니까 차익신이 나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사왔다는 거는 이번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사실 큽니다. 최근에 중국적 법인 MLB 기판도 그 쇼티지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결국에는 이번 반도체 장비주들 중에서 얼마만큼 분위기가 좋아지냐. 사실 P와 Q가 동반돼서 올라왔던 게 이수페타시스와 한미 반도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수페타시스는 결국에는 Q가 올라오고 있는데 P도 가동을 하고 있지만은 하반기에도 또 공장이 또 완공되게 되면은 이 가동률에 따라서 좀 하반기는 2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2분기 작년 실적 자체가 대략 한 782억에 104억이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그런데 이번 2분기 지금 컨센 자체가 한 300억 정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올해 하반기에 엔비디아도 지금 아까 얘기했던 블랙엘 AI 가속기를 본격적으로 양산이 들어가게 되고 그럼 이스페타시스의 MLB 기판도 사실 2분기보다 3분기 양산이 더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기 그리고 공장마저 이제 가동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더 하나에 대한 좀 실적이 Q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장비주도 업체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이번 하락을 이제 기회로 삼아서 현금이 있다라면 매수 기회는 좀 이스페타시스는 좀 들어가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좀 실적이 좀 많이 준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좀 삼성전자도 봐야 된다는 거는 지금 외국인이 장비주들이나 반도체 중에서 어떤 종목들을 지금 편입을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신다라면은 저는 그 중에서도 이스페타시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이제 섹터 자체도 앞서서 뭐 두 분이 약간 보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긍정 주시기도 했고 이렇게 밀릴 때는 조금 기회로 삼아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하이닉스가 빠져도 상관없는 겁니까? 이수페타시스는? 네, 이수페타시스는 SK 하이닉스보다는 이제 이쪽 엔비디아 쪽 향이 더 크기 때문에 엔비디아 쪽으로 좀 보시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사실 큰 차이는 좀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랄게요. 이수페타시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우진엠텍인데 한번 네. 알아보려고 그러는데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41,000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25%. 아이고, 비중도 많이 있으신데 최근에 매수하신 거예요? 네, 이거 추가 매수해야 될지 그냥 네네. 손해보고 팔아야 될런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으면 예, 감사합니다. 팻말 들어주시죠. 우진엔텍은 중립 긍정이 나왔습니다. 네네. 그러면 지은 대표님께 중립 여쭤보도록 할게요. 체코 수주 나오고 나서 계속 급락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천원님 목소리도 너무 안 좋으시거든요. 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일단은 좋은 말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네. 원자력 계측 이제 제어 설비 기업이고 처음에 상장했을 때 시장에서 기대감을 굉장히 크게 가져갔던 기업인데요. 우리가 신규 상장주를 매매를 할 때 항상 이야기가 뒤따라오는 게 보호해서 물량이 풀렸을 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오버행 우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라고 또 최근 들어서 한 사례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일단 2대 주주인 신팩이 지분 10%를 매도를 했는데 이 부분이 블록딜 방식으로 매도를 했고 지금 또 남은 물량이 한 9% 정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물량이 또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좀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우진엔텍 같은 경우 최근에 원전 관련돼서 우리가 체코 수주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기로에 서 있을 때 원전주들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매매를 할 때 우리가 어떤 산업에 있어서 섹터에 있어서 호재성 이슈가 있었을 때 관련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신규 상장주들은 항상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보호회수에 대한 너무 좋다 보니까 그리고 이슈가 크다 보니까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게 되면 보호회수에 대한 이런 기간들 이런 것들 체크하는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다시 한번 좋은 시기에 또 나와줬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중립의 의견을 드린 건 저는 하방이 18,000원까지도 열려 있다고는 보지만 지금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때 가격대를 보시면 이때가 지지선으로 작용된 가격대가 많이 있었어요. 23,000원. 근데 오늘 23,000원을 살짝 이탈을 하긴 했는데 여기서 만약에 시장의 반등 또는 기술적인 반등이 살짝이라도 나와줘서 가격적으로 이 가격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느 정도는 그동안 과도하게 빠진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물론 이번 수주에 대해서 실망감을 표시하는 부분들도 많았지만 추후 또 수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수급이 전반적으로 들어왔을 때 우진엔텍 에도 이 섹터 분위기로 인해서 수급 유입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반등의 탄력이 나와줄 수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23,000원에서 4,000원 부근까지 회복이 단기적으로 되는지를 꼭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하방은 18,000원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고 비중이 25%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러니까 다는 절대 손절하실 수 없으실 것 같고 이 기업의 사업성 자체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5%에서 단 5에서 10%라도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두시는 것도 내가 이 종목 중장기적으로 갖고 간다는 전략 하에 또 비중이 많으면 스트레스가 가중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전략으로 대응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진엔텍 좀 많이 신경이 쓰이셨을 것 같은데 오늘 만들어드린 전략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진엔텍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르코 폴로 님이신데 CJ 시푸드를 5,400원에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실적 보고 샀는데 많이 빠졌습니다. 2분기 실적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는데요. 네. 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근데 이게 K푸드 열풍이 좀 하루아침에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데 지금 한 달 넘게 조정을 받았으니까 좀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좀 기다려야 될지 아니면은 실적만으로 좀 급등이 나오는 건 좀 무리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적만으로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저는 이게 5월달, 6월달에 급등을 했던 거는 단순하게 냉동김밥에 대한 그냥 내러티브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아니라 우리가 삼양식품이 영업이익률이 5%에서 17% 가니까 주가가 5배 넘게 갔네. 그러면 이번에 냉동김밥에 인해서 그러면 김 가격이 올라가니까 CJ시푸드도 충분히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사실 그렇게 뭐 마진이나 향후에 지금 가격도 지금 냉동 가격, 김 가격도 7월 들어오면서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관련된 의료 관련이나 아니면은 식품 관련주들은 항상 좀 단기적인 움직임이 있고 사실 실적으로 반영되기에는 사실 실제로 CJ 시푸드 제가 알기로 이거 영업이익률이 3%, 4%밖에 3% 아니면 2%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그만큼 산양식품처럼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이게 해외 시장에서 크게 폭등했냐 이런 게 아니라서 제가 볼 때 CJ 시푸드는 단순하게 단기적인 테마군으로 해서 한번 내러티브로 올랐고 그 내러티브가 살짝 사그라드니까 줄어든 거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실적으로 말하려면 차라리 우양이나 아니면은 최근에 사조 대림 같은 경우도 물론 캐파 자체가 크지는 않지만은 냉동김밥이 얼마만큼 여기서 실적이 올라가느냐 여부가 좀 중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결국에는 물가 자체가 다운이 되게 되면은 결국 냉동김밥이 맛있어서 그렇게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다른 제품 대비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매력이 있기 때문에 좀 팔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 자체가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CJ 시푸드는 제가 볼 때는 옛날 가격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시푸드 좀 많이 고민이 되셨을 것 같은데 오늘 알려드린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으로는 노르홀딩스님 도와드릴게요. K시트 갖고 계십니다. 41,200원의 비중은 40%. 지금 많이 빠져서 어제 들어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연기금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홀딩해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이게 장 마감하고 나서 그래도 자사주 취득 공시 나오고 나서 지금 시간 외에 1% 좀 상승해주고 있긴 하거든요. 이 종목은 어떻게 좀 계속 가져가 볼까요? 저는 가져가 보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자사주 신탁에 대한 부분은 이게 나중에 꼭 이어진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 부분은 지금 SK 하이닉스랑 함께 세정 장비에 대한 공동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개발에 대한 부분이 거의 완료까지 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세정 장비 시장에 대한 부분도 기대감도 있지만 다른 것보다도 일단 그게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이닉스 쪽으로의 매출 수주가 당연히 잡히게 될 것이고 그게 시장에서의 부각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뭐 HBM 관련돼서 리포트 보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이 K시텍이 갖고 있는 장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계시고 투자를 하신 것 같아서 저는 여러 가지에 대한 조건들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보유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목표 가격에 대해서도 좀 제시를 해드리면 전 46,500원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돌파의 흐름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세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아직은 탄력도라던가 그리고 지금 하이닉스와 함께 공동 개발하고 있는 부분들이 시장에서의 부각도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보여져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홀딩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MJK님이십니다. 하나 마이크론을 가지고 계시고요. 평단가는 23,300원, 비중은 몰빵입니다. 100%이시라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손스타님도 저도 하나마이크론 매수자입니다. 비중이 또 무려 80%이시고요. 평단가가 19,000원대라고 합니다. 인기가 많네요, 하나마이크론이. 도와달라고 말씀하시는데 화진 과장님께 좀 도움을 청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하나마이크론. 워낙 또 좋았던 종목인데 이분들 지금 비중이 워낙 높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에 7월 31일 날 삼성전자가 진짜 아무런 그 말 없이 그냥 좀 큰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좀 멘트가 좀 나오게 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결국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으로 SK 하이닉스 향은 뭐 우리 상반기 때 워낙 이제 실적적인 측면이나 수주 모멘텀이 굉장히 많았던 반면에 이제 하나 마이크론 뭐 패키징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뭐 스텔스 다이싱 장비, 레이저 커팅 장비, 뭐 HBM이든 뭐 레거시든 뭐 캐펙스 투자를 해줘야 뭐 결국에는 이 회사들도 좀 먹고 살 수 있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물론 실적도 실적이고 올해 컴콜에서 뭐 레거시 쪽이나 HBM 관련해서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HBM3E 관련해서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삼성전자는 뭐 8월 달부터 양산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결국에 그 하나에 대한 이슈가 나와줘야 하나 마이크론이든 이오테크닉스는 같이 좀 움직인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몰빵이시니까 뭐 여기서 23,300원이면 사실 충분히 반등 한번 나오게 되면은 바로 본전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코멘트가 나와주고 하반기에 어느 정도 로드맵에 따라서 좀 실적 밸류가 올라간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하나 마이크론 자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이슈가 계속 지연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목표가 하향 이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마이크론은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로 반등을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 정말 오늘 또 시장이 하락하는 만큼 또 종목금이 많이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가 한 분 한 분 정성스럽게 상담 도와드리고 있어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 그리고 문자 샵 2034 유튜브 댓글창까지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힘이 나지 않는 시장이지만 그래도 시간 외에서는 종목들 좀 급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나오고 있는지 짚어봐야겠죠? 시간의 특징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